추리물을 즐겨보시는 분들 계신가요? 사람들에게 미스터리한 문제를 제시하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쾌감을 주는 장르, 사람들에게 탐정이 된 느낌을 대리체험하게 해주고 그저 컨텍스트를 받아들이는 다른 작품들에 비해 능동적으로 작품을 해석해 나가야 하는 두뇌를 돌리는 재미를 제시하는 장르죠.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 고랭순대는 한국 인디 만화에서 흔치 않은 추리 만화를 네이버 베스트 도전에서 연재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가 현재 연재하고 있는 잿빛 추리관이라는 옴니버스 단편 추리물 시리즈의 세 번째 케이스 마지막 시나리오를 읽어보도록 하죠. 한 탐정사무소에 걸려오는 전화, 2주일 전에 한 남자를 만나지 않았냐고 삐쩍 마른 뿔테안경을 쓴 남자에 대한 추궁을 하듯이 탐정에게 질문을 하는 그녀. 탐정은 의뢰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제 남편인데도요? 라고 항의하죠. 탐정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살짝의 정보를 흘려줍니다. 그 남자는 그저 탐정에게 자문을 구하러 왔을 뿐이라고. 아니라면 잘 아시지 않냐고 탐정은 질문합니다. 석공을 든 여자는 긴장감 어린 표정으로 각본 작업 때문이었군요 라고 대답하죠. 하지만 아직도 의문이 남아있는지 여자는 그것뿐이었냐고 계속 질문을 하고 탐정이 그렇다고 대답을 하자 끝맺는 인사도 없이 됐어요 라며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7월 16일에 탐정사무소를 방문하기로 된 명함, 그것을 구겨버리며 여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뱉습니다. 남자의 침대 아래에는 그의 미완성 원고 마지막 시나리오라는 원고가 남아있었어요. 석궁을 맞고 사망한 남자의 마지막 시나리오, 그 첫 문장은 바로 현실을 예견하듯 사랑했던 사람에게 살해당하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 그 문장을 보고 섬뜩해진 여자는 탐정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댑니다. 당신에게 자문을 구해 쓰고 있다는 그 각본 어떤 내용이었나요? 탐정은 남편에게 물어보라고 하지만 어떻게 없어져버린 사람에게 묻겠어요? 각본이 어떤 내용인지 알려달라고 여자는 애원하듯이 탐정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나리오의 문장, 우린 서로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 살았던 거야. 탐정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알겠다고 대답하죠. 남편분께서 구상하던 차기작에선 유명 시나리오 라이터와 그의 아내가 주인공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틀어진 둘은 파멸을 맞게 되죠. 남편이 작업에 몰두한 사이 젊은 애인을 만나고 다닌 아내는 애인과 합심해서 남편을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남편은 잠에 든 사이에 석궁으로 살해당하게 되죠. 둘은 남편의 죽음을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서 유서까지 써놓을 정도로 꼼꼼하게 계획했고 평소 우울증에 시달리던 남편이기에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둘은 확신하죠. 그 이야기의 결말이 뭐냐라고 여자는 묻지만 탐정은 시놉시스만 들어서 모른다 라고 답합니다. 여자는 황급히 전화를 끊고 죽은 남자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당신? 그녀는 천천히 마지막 시나리오를 읽어봅니다. 결혼생활이 순탄치만은 않았지. 그건 나도 인정해. 서로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로 살았어. 난 아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른손잡이, AB형, 물고기 자리. 하지만 내가 아는 것은 그뿐이었어. 나는 그녀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야. 아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과연 그녀를 잘 알고 있을까? 그때 들려오는 동생의 음성 메시지. 형도 형수님도 전화를 안 받아 라고 답답해하면서 서프라이즈 파티를 위한 그거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탐정에게 전화를 겁니다. 남편은 자문을 위해서 당신에게 갔었죠. 남편은 당신에게 무슨 질문을 하던가요? 작중 등장하는 트릭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시나리오 라이터는 살해당하기 전에 마지막 작품을 완성하고 싶어 했거든요. 이를테면 유작이란 거죠. 그 유작을 완성하기 위해서 모두를 속여야만 했어요. 아내와 그의 젊은 애인, 그리고 다른 등장인물들과 관객들까지도. 그 트릭이란 건 정체가 뭔데요? 탐정은 그녀에게 트릭을 알려줍니다. 일종의 죽은 척이죠. 오래된 트릭입니다만 언제나 먹히죠. 탐정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여자는 침대에 올라가 소설가의 머리에 석궁을 수도 없이 박아넣습니다. 스스로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회의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녀는 마지막 시나리오를 다시 읽어봅니다. 아내가 젊은 양아치와 굴러먹고 다니는 것쯤은 이미 알고 있었어. 글을 읽던 그녀는 탐정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고 탐정은 알려드릴까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각본의 결말을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대충 알 것 같다고요. 탐정은 들은 적이 없던 각본의 마지막을 추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시나리오 라이터를 죽인 살인마는 그의 책상 위에서 명함 한 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탐정의 명함을 본 살인자는 불안해지고 자신을 조사하지는 않았을까라는 피해의식에 탐정에게 전화를 걸게 되죠. 시나리오 라이터가 탐정을 찾아간 것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에 안심하지만 살인자는 그의 유작을 발견하고 맙니다. 유작의 제목은 바로 마지막 시나리오. 제목과는 달리 유작은 시나리오 따위가 아니었고 후회와 원망이 섞인 일종의 고백이었죠. 우린 서로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로 살았어. 살인자는 혼란에 빠져서 탐정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복수극의 내막에 대해서 알게 되죠. 시나리오 라이터가 사용한 트릭은 사실 트릭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동생이 특수분장 전문가라는 것만 알았다면 시나리오 라이터는 동생에게 부탁해 자신의 얼굴을 본따 마스크를 제작하고 그리고 수면제를 구해와서 아내에게 먹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마스크를 뒤집어 쓴 채 잠들죠. 시나리오 라이터의 침대 위에서 시나리오 라이터는 아내와 그녀의 연인의 계획을 전부 간파하고 있었거든요. 이야기가 끝나기 직전 탐정은 살인자에게 말합니다. 추리는 끝났습니다. 당신도 끝났고요. 아내 행세는 그만두세요. 당신이 아내의 애인이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마지막 시나리오가 지나갑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살해당한다면 어떤 기분일까? 난 전혀 모르고 있었어. 아내가 동성애자라는 걸. 아내도 몰랐겠지? 사랑했던 사람에게 살해당할 줄은 우린 서로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 살았던 거야.
그렇게 탐정의 전화가 끊어지면서 고랭순대의 제피출입관 케이스 3 마지막 시나리오는 마치게 됩니다. 정말 재미있는 반전 이야기였어요. 그죠? 그리고 추리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제게 지금 이를 갈고 있을 겁니다. 재미있는 추리물 작가를 소개시켜준다면서 이건 추리도 뭣도 아니지 않나요? 네, 사실 고랭순대는 추리물 작가가 아닙니다. 현재 연재 중인 제피출입관 시리즈도 제목은 추리관이지만 사실 추리물이라고 부르긴 어렵죠. 이 작품에선 추리물의 3요소 누가 어떻게 왜 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처음부터 나와있잖아요. 저 여자가 치정 때문에 석궁으로 죽였다. 추리물에서 가장 중요한 개연성도 생략됩니다. 저 여자는 어떻게 집에 침입했는가? 같은 거요. 이 작품의 핵심은 피해자를 바꿔 치는 것. 당연히 시나리오 라이터가 죽었을 거라 생각한 독자에게 사실은 아내가 죽었다 라는 반전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런 작품들은 보통 반전물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가령 한국 영화 중에서는 살인자의 기억법이나 해빈과 같은 영화들이 반전 영화죠. 하지만 반전물은 분류 자체가 스포일러가 되어 어떤 작품이 반전이 있다더라 라고 말하는 그 순간 독자들은 작품에 몰입하는 것보다는 속일 테면 속여봐 라는 배짱으로 작품을 보게 됩니다. 마치 팔짱 끼고 마술사 손만 바라보는 사람들처럼요. 그래서 이 영상의 원래 제목은 독자를 속이는 작가라고 하려고 했지만 작품 감상에 해가 될까봐 제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속이려고요. 잠깐 추리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죠. 여러분 추리물을 보면서 해답편을 보기 전에 작중의 진실을 모두 추리해낸 적이 있으신가요? 전 단 한 번도 추리를 성공해본 적이 없습니다. 뭔가 수상한 느낌의 범인 정도야 때려 맞히지만 그건 사실 추리 만화를 읽던 관성으로 범인일 것 같은 캐릭터성을 골라내는 것에 지나지 않죠. 추리물을 보면서 진상을 찾아내는 것은 실제로 탐정이 돼서 추리하는 것만큼이나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범인들이 증거를 의도치 않게 흘리고 다닌 것이지만 작품에서의 증거나 정보는 모조리 작가의 의도에 의해 좌지우지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추리물을 보면서 작중의 범인이 아니라 작가와의 두뇌 배틀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관심을 돌리게 만들어진 가짜 정보, 이것을 관용적으로 붉은 청어라고 부르는데요. 추리 작품을 쓸 때는 이 떡밥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붉은 청어로 독자의 관심을 쏠리게 만들면서도 정말로 중요한 정보를 내비쳐서는 안 되고 추후에 모든 진실이 밝혀졌을 때 독자가 알아챌 수 있었다라고 변명할 수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독자는 절대 알아챌 수 없게 만들어야 하죠. 독자들이 전부 추리할 수 있는 추리물에 놀라운 결말 따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탐정물을 만들어내는 작가는 사실 탐정보다는 범인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특히 당신을 속이려고 한다는 점에서 말이죠. 추리물은 근본적으로 미스터리에서 출발합니다. 무언가 한눈에 이해가지 않는 장면이나 기괴한 상태의 범죄 환경을 바라보면서 누가 어떻게 왜 이래야만 했는지를 살피죠. 그리고 그 괴이적인 상황을 모두 설명해주는 놀라운 결말이야말로 추리물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똑똑해져요. 나올 수 있는 괴기한 상황들은 웬만큼 다 나왔고 어지간한 이야기로는 우리는 놀라워하지 않죠. 처음엔 철저히 추리를 할 판을 깔아놓고 독자에게 하나로 이어지는 진상을 제시하던 추리 작가들은 더 적극적으로 더 주도면밀하게 독자들이 진상이 다다르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예상치 못한 진실일수록 재미도 커지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관심을 붉은 청어들로만 돌리는 것은 한계가 있죠. 가짜 알리바이, 가짜 증거들만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독자의 추리를 역이용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추리 작가들은 깨닫고 만 것입니다. 작품을 볼 때 우린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아베 토모미를 다룰 때 잠깐 등장했던 몽타주 이론, 파편화된 컷들을 이용해서 나란히 제시하기만 해도 시청자들은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상상해내죠. 가령 밥을 잠깐 먹는 컷이 나왔다가 설거지를 하는 장면이 나왔다면 우리는 당연히 밥을 다 먹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해요. 밥 먹다가 짜장면을 시켜 먹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죠. 모든 작품이 이렇게 정보를 파편화해서 늘어놓은 뒤에 그 사이의 일들은 수용자들이 상상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아침에 집 밖을 나서는 교복을 입은 여자가 학교에 도착하는 컷으로 바로 연결된다면 당연히 그녀는 학생일 것이고 도보든 지하철이든 자기 힘으로 학교에 갔겠죠. 작가는 굳이 그 장면들을 전부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독자들에겐 그게 당연한 거거든. 당연하고 보편타당한 인간의 상상력은 작품의 빈구멍들을 속속들이 메워주고 이 독자들의 추리를 추리 작가들은 역이용한다는 발상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서술 트릭이란 것은 이 몽타주와 관련이 있어요. 작중에서 가짜 증거로 제시되는 붉은 청어와 달리 작품 외에서 작가가 진짜 증거들만으로 독자에게 잘못된 상상을 하게 유도하는 방식이죠. 가령 오늘 소개드린 마지막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해자는 시나리오 라이터고 살인자는 그 작가의 아내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작품에서 사실인 정보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살해당한다면 같은 말이나 결혼을 한 기혼 여성이니 이성애자일 것이다 라는 편견이 우리에게 매우 보편적인 클리셰를 연상시키거든요. 치정으로 인해 아내가 남편을 죽였다. 하지만 이 플랫한 구도는 우리가 멋대로 상상해낸 것이고 작품에서 거짓말을 하는 존재는 살인자뿐. 우리는 이 정보들을 다른 방식으로 묶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고려하지 못했던 수면제와 진짜 아내를 통해서 색다른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며 쾌감을 얻게 됩니다. 반전이란 것은 그 자체로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저는 오늘 아침 콜라를 먹었습니다. 사실 콜라가 아니라 사이다였어요. 이것도 반전이에요. 제 말을 뒤집었죠. 반전이 작품의 묘미로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이
전부 깨져가고 우리에게 있었던 정보를 연결하는 새로운 가능성, 그것을 눈치채는 즐거움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역이용해서 우리를 속였던 작가들은 우리에게 또 다른 상상을 제시하면서 쾌감을 줍니다. 정석적이고 왕도적인 추리물에서는 우리가 추리를 하지 못하거나 증거나 정보를 놓쳐버리면 끝이었어요. 마지막에 해자편을 보더라도 아, 옛날에 이런 정보가 있었나 보구나, 다시 읽었을 때나 목선을 알아차리게 되죠. 하지만 서술 트릭을 메인으로 하는 작품들은 핵심이 되는 몇 가지 정보 외의 모든 정보를 숨김없이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편 타당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요. 덕분에 왕도적인 추리물에 비해서 독자가 작품의 모든 정보를 수용하기 쉽게 되죠. 덕분에 이후에 진상이 밝혀졌을 때 놀라움이 더 커집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었던 모든 증거가 새롭게 배열되고 작품의 전개에서 정보가 재조합되면서 진상의 얼기를 눈치채가는 그 시점이 바로 서술 트릭 반전물의 최고의 묘미죠. 마지막 시나리오에서는 마스크가 그 역할을 합니다. 특수분장 전문가인 동생의 특수제작 마스크, 그 정보를 보고 그 시점에 영상을 잠깐 멈춰서 머릿속으로 정보를 굴려가며 즐거워하던 분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이런 기법은 비단 추리물에서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스릴러, 미스터리, 호러 등에서도 흔히 쓰이죠. 독자에게 의문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해놓고 서서히 진상을 눈치채가는 즐거움, 많은 공포게임들이 퍼즐 어드벤처로 구성된 이유이기도 하고 단순히 귀신만 나오는 무서운 짤보다는 으스스하고 무서운 이야기가 인기가 더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천천히 스며들듯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가장 두렵고 소름 돋는 진상을 마주한 그때 우리의 뇌가 느끼는 쾌감이 바로 반전물의 묘미죠. 고랭순대는 현재 이 서술 트릭을 이용한 반전을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는 현재 추리물의 탈을 쓴 반전물인 제피추리관을 연재하고 있긴 하지만 그의 다른 작품들을 읽어보면 그냥 괴담들도 많거든요. 가령 그의 최고 인기작이자 꽤 초기작인 해피투게더라는 작품을 보면 가난한 데다가 실어증에 걸린 딸을 혼자 키우며 길거리를 전전하던 남자가 생명체를 넣으면 금이 나오는 기계를 발견하게 되고 동네의 들개나 길고양이들을 잡아넣다 못해 노숙자들, 거린들까지 넣어버리려다가 미치광이 같은 노래를 부르는 불황자가 기계에 끼이고 자신의 딸이 기계에 걸린 노숙자에 의해 기계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불상사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우연히 금을 기계에 넣으니 기계에 들어갔던 길고양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기계에 갈려서 들어간 것인지 고양이가 벌레의 날개를 달고 나온다든지 신체 조직들이 뭔가 바뀌면서 나오지만요, 온갖 노력 끝에 주인공은 금을 모아서 거의 마지막까지 생명체들을 다시 꺼내게 되고 자신의 딸을 끌고 들어가 미치광이가 나오자마자 아무 말도 않는 그를 두들겨패서 눕혀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으로 자신의 딸을 꺼내며 무언가 바뀌어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하지만 밖으로 나온 딸은 아무런 변화도 없어 보이죠. 그렇게 감동이 제외한 부녀의 포옹, 그리고 아버지의 귓가에 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미치광이가 부르던 노래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남자를 바라보는 불황자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며 해피투게더는 마치게 됩니다. 해피투게더는 은은하게 깔린 서술 트릭, 그리고 의도적으로 깔아놓은 실어증과 노래라는 복선으로 독자들에게 불쾌하고 소름돋는 반전과 바뀌어버린 딸과 불황자를 눈치채는 재미를 극한으로 끌어올려 제시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역시 깨닫는 재미의 묘미가 담겨있죠. 대한민국에 이런 독자와의 머리싸움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작가는 흔하지 않습니다. 웹툰에선 그나마 금요일에 배지수 작가가 서술 트릭을 이용한 괴담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고, 괴담보다는 이런 장점을 두뇌 배틀물이나 도박물에 사용하는 마스토키 작가가 한국 만화계를 대표하다시피 하죠. 라이엇 게임이나 QED 증명종료 같은 작품을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은 은근히 한국 작품에선 찾을 것이 없죠. 고랭순대는 그런 의미에서 포스트 배진수가 될 수 있는 미스터리 장르의 명맥을 잇는 잠재력이 있는 작가입니다. 특히 여름이 성큼 다가오는 이때 한번 그의 블로그에 가서 괴담이나 작품을 정주행하면 자칫 남양 특집을 즐길 수도 있을 거고요. 뭔가 할 말이 많은데 끊긴 것 같지 않나요? 이 눈치채는 쾌감과 작가와의 두뇌 싸움의 묘미는 호러 만화의 대가 이토준지를 리뷰할 때 더 풀 예정이고, 천재 캐릭터들의 두뇌 심리 싸움의 1인자 마사토키 작가를 리뷰할 때 더 얘기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뇌를 불리는 재미를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작가를 소개시켜주는 영상이었길 바라고, 겸사겸사 작법과 연출에 대한 교양도 함께 전달이 잘 된 내용이면 좋겠네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